네. 어, 훈련 레이블, 실제 훈련 레이블들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찾은 예측값들, 실제 값과 예측값을 비교를 하게 되면 몇 개의 샘플들을 정확하게 예측했고, 몇 개의 샘플들을 틀리게 예측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양성인 샘플들을 양성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과 그 다음에 음성인 샘플들을 음성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양성인 샘플들을 음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거, 그리고 음성인 샘플을 양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그게 컴퓨전 매트릭스예요. 그리고 그 컴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히트맵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힌트맵은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진한 색깔로, 그리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옅은 색깔 혹은 검은색에 가까운 색깔로 표현하는 게 그게 히트맵입니다. 그래서 그 뭐 컬러맵을 파란색 계열로 사용하면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숫자가 큰 부분, 그리고 파란색이 옅어서 흰색에 가까울수록 그 숫자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계열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숫자가 큰 부분, 빨간색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숫자가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만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색상으로 얘네들을 나타내면 아, 여기 정확하게 맞췄구나. 여기 정확하게 맞췄구나. 여기 틀린 거는 조금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혼동행렬이고 혼동행렬의 히트맵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훈련셋을 우리가 살펴보고 훈련셋에 대해서 예측값들을 찾아보고 훈련셋에서의 정확도가 97%, 그리고 정밀도가 99%, 재현율이 94%라고 하는 거를 찾은 거고요.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맞추는지도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훈련셋에서 정확도가 높게 나온다라는 거는 그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했으면 학습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들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해요. 문제는 뭐냐면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학습된 데이터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할까요? 여기를 학습시켰다, 정확도를 찾는다. 요 정확도 찾는 부분에다가 여기는 훈련세 평가라고 할게요. 자, 그럼 테스트 셋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여기 중간에다가 네, 이번에는 테스트 셋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제일 먼저 찾아보셔야 될 거는 정확도예요. 정확도. 그래서 그 KNN 점 스코어라고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할 데이터는 X, 테스트, 스케일드. 훈련시킨 게 스케일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변환된 테스트 셋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답을 알려줘야 되죠. 정답은 Y 테스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95.9% 반올림하면 96%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셋의 정확도와 테스트셋의 정확도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의 정확도예요.
그럼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모델이에요. 머신러닝 모델이 알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97%의 정확도,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전혀 모르고 있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96%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어떤 진단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이외에 새로운 진단 데이터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적어도 96% 정도, 96%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여줄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테스트 리포트라고 할까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예측값 찾아보셔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나 그 다음에 혼동행렬 같은 경우에 예측값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프리딕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KNN 프리딕트 메서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스케일이 변환된 테스트 셋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예측값. 이게 여기서 찾은 게 뭐냐면 테스트 셋의 예측값들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들의 예측값을 찾은 거죠.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ytrue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실제 값을 넣어주시는 부분이고요. 실제 값은 ytest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ypred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예측 값들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예측 값은 바로 위에서 계산했죠. 테스트 pred예요. 그래서 이거를 프린트해 보시면 돼요. 테스트 리포트를 프린트해 보시면 됩니다. 정확도 96%라고 나오고요. 네. 정밀도 100%. 근데 재현율은 89%. 재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델이네요. 테스트에서는. 그리고 F1 스코어는 94%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성이 64개가 있고요. 음성은 107개가 있어요. 그래서 합쳐주면 171개 샘플을 가지고 있고 171개 중에서 96%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여기 0, 1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0, 1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꿔줄 수가 있는데 파라미터 중에서 타겟 네임즈를 넣어주시면 돼요. 타겟 네임즈, 여기는 캔서의 타겟 네임즈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0이라고 하는 레이블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1이라고 하는 레이블 대신에 D9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양성인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혼동행렬 찾으실 수 있으세요? 테스트 셋에서의 혼동행렬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까는 TR conf mat 이렇게 했죠. TE라고 쓸게요. TE conf mat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y true 실제 값이죠. 실제 값에는 y 테스트 그 다음에 y PRED 예측 값이죠. 예측 값은 테스트 PRED 요거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출력해 보시면 됩니다. T conf 매트릭스 해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양성 샘플들이 몇 개가 있었냐면 57개 더하기 7개 그러면은 64개 맞죠? 그 다음에 음성 샘플들은 107개가 있죠. 양성 샘플을 양성이라고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건 57개인데 양성 샘플을 음성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7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거 그 정밀도로 보면 정밀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밀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음성인 거를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거는 없어요. 음성은 전부 다 음성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100%가 나오는 거예요. 57개 중에서 57개를 맞췄기 때문에 정밀도는 100%. 근데 재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64개가 있었는데 64개 중에서 57개밖에 못 맞췄기 때문에 89%밖에 되지가 않아요. 재현율이. 그러니까 테스트셋에서의 재현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보시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히트맵 그려볼 수가 있겠죠. 테스트셋 혼동행렬의 히트맵은요. 히트맵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데이터는 테스트 컴퓨전 매트릭스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것만 주셔도 돼요. plt.show 이것만 주셔도 네,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이 0이라고 되어 있죠. 검은색에 가까운 부분이 0이고요. 빨간색 크기가 숫자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색깔에 가까울수록 더 큰 색깔이고 요 빨간색이 좀 혼동스럽죠.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을 주시는 게 좋아요. C맵은 컬러맵이란 뜻이에요. 컬러맵. 음. 뭐 보통 히트맵이니까 열이기 때문에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보통은 많기는 해요. 근데 뭐 파란색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이 진한 부분이 숫자가 큰 부분, 그 다음으로 숫자가 큰 부분, 그 다음으로 숫자가 큰 부분, 여기는 0인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 annotation, annote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추루로 주시면 이렇게 숫자들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57개, 7개, 0개, 110개. 1.1 곱하기 10에 있으니까 110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색깔들이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0, 1, 0, 1이라고만 되어져 있는 것들은 틱 레이블을 바꿔주시면 돼요. X 틱 레이블즈 여기를 타겟 네임으로 쓰시면 돼요. 캔서의 타겟 네임즈 마찬가지로 Y 틱 레이블즈요. 이것도 캔서의 타겟 네임즈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멜리그넌트 악성이란 뜻이죠. 비나인 음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성인 암들을 57개는 정확하게 맞추고 7개는 암이 아니다라고 잘못 예측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암이 아닌 것들, 음성인 것들,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건 없고요. 그럼 100% 정확하게 음성으로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모델 훈련과 평가까지는 끝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가장 가까운 이유 몇 개를 사용하는 건가요?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를 사용하는 모델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테스트한 모델들은요, 전부 다 가장 가까운 이유 5개만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가장 가까운 이유 5개가 정말 좋은 값인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값을 주는 그런 K 값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최적의 K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드릴게요. K 값을 1개에서부터 100개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일부러 샘플 개수 전체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죠. 샘플 개수를 다 사용해버리면 멜리그넌트보다 B9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음성인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면 K 값이 그 전체 이웃을 다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전부 다 음성으로만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전체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K 값을 1에서부터 100까지 바꿔가면서, 어, 바꿔가면서라고 할까요? 어, 바꿔가면서,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KNN을 훈련시키면 돼요. KNN 모델을 전처리가 된 훈련, 센스로 학습시키시는 거고요.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셋과, 훈련셋과 그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정확도들을 각 K 값에 따른 정확도를, 정확도를 시각화해 보시면 돼요. 선그래프나 정그래프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일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반복문 안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하고 저희 이번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 했었던 그 과정들을 반복문 안에서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자, K 값들을 자,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K values라고 하는 값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umpy A range로 만들게요. 1부터 100일보다 작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란 뜻이에요. 그죠? 1부터 100까지 숫자들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의미로 사용할 거냐면 and neighbors 파라미터로 사용할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선택할 것이냐. 한 개를 선택해 보기도 하고 두 개를 선택해 보기도 하고요. 최대로 100개까지도 한번 선택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훈련셋에서 정확도들을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train accuracies라고 할게요. 얘는 무슨 리스트냐면 훈련셋에서 정확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리스트를 만들 거냐면 테스트 accuracies를 만들게요. 얘는 어디에서의 정확도냐면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반복을 하면 돼요. for k in k value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가 무슨 뜻이냐면 1에서부터 100까지 1에서부터 100까지 반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KNN을 만드시는 거죠. KNN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든다? K neighbors classifier 파라미터 중에서 n neighbors 여기는 뭘로 준다? K로 준다. n neighbors 파라미터로 사용할 값들이 K잖아요. K. 그죠? 그럼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한 개만 사용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두 개를 사용한다는 뜻이고, 세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 세 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KNN 모델을 생성을 하시는 거고요. KNN 모델을 생성했으면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프리딕트 하고서, 죄송합니다. 훈련시키다는 뭐예요? 훈련시키다? fit이죠, fit. 여기에 x, train, scaled,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로 y, train을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뭐냐면 KNN 모델을 훈련시킨다. 예. KNN 모델 훈련. 자, 훈련이 됐으면 정확도 계산할 수 있죠. train,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knn.score. 여기다가 뭐 주시면 돼요? x에는 x train scaled, y에는 y train 이렇게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얘는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얘가 훈련셋 정확도니까 train accuracies에다가 저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가 훈련셋에서의 정확도니까 얘는 어디다가 train accuracy
processes에다가 append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 accuracy를 줄여서 테스트 TEACC라고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knn.score. 여기에는 그 스케일 변환된 거를 사용하시면 되니까 x 테스트 스케일드 그리고 y에는 y 테스트를 사용하시면 되죠.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정확도를 계산을 한 거예요. 얘는 어디다 적용하시면 돼요? 테스트 accuracy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반복문 다 끝났어요. 100번 반복하는데 1초도 안 걸렸죠. 그럼 여기에 숫자 100개 있겠죠? 여기도 숫자 100개 있겠죠? 그거를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선 그래프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plt.figure로 그 피규어의 모양을 먼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사이즈를요. 16대 4 정도로 할까요? 가로 길이를 16으로 하고요. 세로 길이를 4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처음에는 훈련셋, 훈련셋 정확도를 선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lt.plot 쓰셔도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x좌표는 k-values, y좌표는 train, accuracies, 파란색 동그라미 3. 그리고 여기 레이블은 train, accuracy. 이렇게만 쓰도록 하죠. PLT장 쇼 해볼까요?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밑으로 떨어지는군요.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는데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로기를 조금 늘릴까요?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테스트 셋 정확도를 비슷한 방식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롯. X축은 K 밸류스. 그 다음에 Y축은 이번에는 테스트 accuracies.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덤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레이블, 여기는 테스트 accuracies.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하면은요. 우선 레전드를 써주시게 되면 요렇게 범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를 써주시면 이렇게 그 격자들이 보여서 그 값들을 읽기가 조금 수월하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plt.x 레이블이죠. x축의 값들이 0, 20, 40, 60, 80, 100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의 의미는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쓰죠. number of neighbors. 간단하게 k 값이죠. k 값. k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1부터 100까지 변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y축이 표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Y축은 0.92부터 1.0, 92%부터 100%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확도죠. accuracy. 이렇게 하면
그 필수적인 정보들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파란색은 훈련 세트입니다. 자, 훈련 세트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만 가지고서 예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진단 데이터가 있어요. 그 진단 데이터 샘플 뽑았어요. 가장 가까운 훈련 셋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훈련 셋에서 예측값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훈련 셋에서 예측값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진단 데이터 하나가 있었어요. 훈련 셋에. 뭐 길이가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고 지름이 얼마고 넓이가 얼마고 뭐 이런 값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값들을 가지고서 가장 가까운 샘플을 하나 찾아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 정확하게 맞출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이유 두 개를 선택해요. 갑자기 훅 하고 떨어지죠.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자신과 또 다른 그 진단 데이터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개 중에서 다수결. 만약에 1대1로 동점이면, 1대1 동점이면 두 개의 거리 중에서 가까운 거리. 그럼 아마 자기 자신이 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그 예측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97%, 98%보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세 개를 사용했을 때, 네 개를 사용했을 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를 사용했을 때, 여덟 개를 사용했을 때,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K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샘플에는 멜리그넌트, 그러니까 진짜로 암인 것들보다 암이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럼 가까운 이웃들을 더 많이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음성인 데이터들이 더 가까운 이웃으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값들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훈련셋에서는요, 얘는 논외로 치고 하나, 둘, 셋, 넷. 얘가 적당해 보여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K 값이 4일 때나 5, 6, 7일 때가 좋은 값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훈련셋에서는. 7보다도 더 낮아지면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또 살짝 올라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훈련셀에서만 보면 가장 가까운 이웃 1, 2, 3, 여기가 4죠. 4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5, 6, 7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중요한 건 뭐예요? 훈련셋에서도 정확도가 좋아야 되지만 테스트셋에서 정확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서 좋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K값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올라갔죠. 일곱 개일 때 정확도가 좋아요. 물론 여기도 있어요. 제일 좋은 값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일 때가 더 좋기는 해요. 테스트셋만 놓고 보면,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가 가장 좋을 때는 여기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이때에는 훈련된 모델을 잘 예측을 해요? 잘 예측을 못해요? 잘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별로 좋은 값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기에서 가장 좋은 값은 훈련셋에서도 정확도가 좋고 테스트셋에서도 정확도가 좋은 K 값이 더 좋은 모델이에요. 아, 여기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물론 이 뒤쪽에 보면 조금 더 좋은 그 테스트 셋에서 조금 더 좋은 그 값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살짝 훈련 셋에서 살짝 점수가 살짝 떨어져요. 여기보다는 훈련 셋에서의 점수가 살짝 떨어지죠. 그렇죠? 어. 그리고 테스트 셋에서가 점수가 조금 더 좋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만약에 저라면 여기를 여기서의 K 값을 선택할 것 같아요. 여기. 아마 7, K 값 7 정도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K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어떤 K 값이 적당할까라고 하는 걸 시각화해 보면서 그 K 값이 7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